일반화학 실험 2학기 7번째 실험 산염기 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의 목적은 산염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식초 안에 포함된 식초산 아세틱 애시드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실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실험에 관련된 키워드는 산염기의 정의, 그 다음에 산염기를 이용한 적정, 그 다음에 표준용액, 당량점과 종말점, 중화적정 곡선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염기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적으로 보시면 되지만 아레니우스 정의,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조건을 수용액 상태라는 수용액 상태에서 양성자라고 하는 H+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산이라 했고요. 또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만들어내는 것을 염기라 했습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사용하다 보니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브랜스테드 로우리라는 두 사람이 동시대에 다른 두 지역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은 양성자라고 하는 H+ 양이온을 내주는 물질,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양성자를 받는 물질입니다. 다른 점은 아레니우스는 수용액 상태에서 정의를 했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양성자를 줄 수 있으면 산, 양성자를 받을 수 있으면 염기라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라는 사람은 전자쌍의 이동을 가지고 산염기를 정의했는데 실제 이는 전기화학 또는 금속을 다루는 무기화학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을 산,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 산염기의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적정은 말 그대로 실효용액,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어떤 실효용액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의 양이나 농도를 결정할 목적으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실효용액에 첨가하는 반응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1학기 때 창문화법 적정도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표준용액이라 부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표준용액을 먼저 만드셔서 표준화시킨 후 적정 실험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적정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당량점, 종말점 3가지입니다. 자, 당량은 말 그대로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시료 속 미지 농도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양과 아주 정확히 똑같은 양을 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 또는 밀리리터, 부피 단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당량이라고 하고요. 이 당량점은 말 그대로 분성물이 용액이나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일 경우에 정확히 일치하는 양의 표준 시약이 가해진 시점, 시약이니까 여기서 액체가 된다면 부피값이 되겠죠. 우리가 실제 이것을 이론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종말점은 말 그대로 이 당량점 또는 당량을 알기 위해 실험을 통해 우리가 결정하는 점을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당량의 조건과 관련돼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여기서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지시약을 집어넣어서 그 지시약이 색을 변하게 만드는 또는 없던 색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의 부피를 우리가 실험적인 값, 그래서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당량점을 이론적인 값, 종말점은 실험적인 값,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당량점은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물의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의 표준 시약이 가해진 지점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종말점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또는 우리가 넣어준 지시약들의 색이 변하게 된 부분, 그래서 관측된 실험적인 값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3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크게 4가지의 중화 적정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가로축은 넣어준 표준용액, 표준시약이라고 하는 NaOH에 들어간 부피고요. 이제 세로축은 그 용액에 변화된 pH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둘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점 자체가 pH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 보니 여기는 강산에서 시작한 거죠. 자, 강산에서 시작해서 쭉 적정을 하고 끝에 올라가 봤더니 여기는 강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경우는 당량점을 지나서 pH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지시약을 선택할 때 요 수직적인 부분에 지시약의 변색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걸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시약이 변색되는 범위와 당량점 사이에 이 표준 시약에 들어가는 부피 변화, 부피의 차이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에 변색 범위가 들어가는 지시약을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틸레드나 메틸오렌지는 산성 부분에서 한 방울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나서 염기성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시약을 쓸 수가 있고요. 페놀프탈레인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거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올 때 여기 변색 범위가 8에서 10 사이를 가지고 있는 지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강산이고요. 두 번째는 쭉 적정하다 보니 여기는 약염기가 되죠. 결국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수직적인 당량점을 지나서 급격히 pH를 변화하는 구간이 여기 나타나듯이 이 부분에 변색 범위를 갖는 메틸레드나 메틸오렌지가 적당한 지시약으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약산을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당량점을 지나서 급격히 변하는 pH 범위가 염기성 부분에 있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약산을 약염기로 적정할 경우는 당량점을 지나 변색되는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마땅히 사용할 지시약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 곡선을 비교해서 어떤 지시약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글로 말하면 강산 강염기를 적정하게 되면 pH 7, 그러니까 중화 적정, 중화가 다 일어나게 되면 당량점에서 pH가 7이 나오겠죠. 이때 지시약은 페노프탈레인, 메트로렌지 전부 산성에서 변하는 지시약과 염기성에서 변하는 지시약 둘 다 가능하고요. 강산과 약염기를 하면 pH 7이라는 이 부분에서 중성이 만들어진 중화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 중화가 되면 얘는 pH가 더 낮은, 아까 보시게 되면 더 낮은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메티로렌지가 적당하다. 약산과 강염기에서는 페노프탈레인이 좋다. 약산과 염기는 적당한 지시약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걸 글로서 지금 다시 풀어서 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완충용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학책 16장에서 완충용액의 pH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강산 약염기로 적정할 때의 중화 당량점에서는 pH 값이 7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지시약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표준용액 및 표준화 과정을 또 알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적정 실험을 하기 전에 표준용액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표준용액이란 적정에 쓰이는 용액으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표준용액이라 하고요. 자, 표준화는 이 표준용액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저 표준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 자,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용액을 염기성 용액을 씁니다. 그 이유는 자, 염기성 용액을 표준화시킬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표준 시약들이 나오는데 표준 시약들은 대부분 산성이라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표준화할 때는 염기성 용액을 표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용액을 사용해서 다시 산성 용액도 표준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된 용액을 여러분들이 실험하실 때 대략적인 실험 세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뷰렛이 있고요. 여기는 표준 용액이라고 해서 NaOH, 표준화된 NaOH 용액이 들어가고요. 자, 비커에는 우리가 지금 넣을 농도를 알고자 하는 시료가 들어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틱 바를 넣어주면 될 거고요. 교반기가 있고요. 자, 볼리메트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표준 용액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 용액의 농도를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NaOH 같은 경우 조회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자, 조회성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공기 중에서 물질이 물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현상. 그 얘기는 NaOH를 여러분들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기 중에서 물을 흡수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 측량한 그 질량값을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드신 NaOH 용액을 먼저 표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적정. 첫 번째 실험을 표준화시킨 다음 표준화된 NaOH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험 절차는요, 먼저 NaOH 용액에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1몰 NaOH 용액을 만드신 다음, 뷰렛에 채운 다음, 자, 뷰렛은 말 그대로 용액을 채우기 전에 이 용액, 만드신 NaOH 용액으로 2번 정도 헹궈낸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NaOH 만든 수산화나트륨의 용액을 결정할, 농도를 결정할 것인데, 뷰렛 속에 물이 들어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농도를 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용기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만든 용액으로 2번 정도 헹궈내면 용액의 농도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드신 1몰짜리 NaOH 용액을 뷰렛에 전부 채우기 전에 2번 정도 대략 3mm에서 5mm 정도를 사용해서 헹궈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1몰 HCl 용액, 자, 이미 표준화돼 나온 제품인 HCl 용액 5mm를 측정해서 코니컬 비커에 넣으신 다음 페노프탈렌 지시약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지시약을 2-3방울 정도 넣고 그 다음에 NaOH를 천천히 저가해서 말 그대로 색이 나타나는 부분까지 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aOH 용액이 1몰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의 용액으로도 색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노프탈렌 지시약, 페노프탈렌 산성에서 무색이고요. 염기성에서 분홍색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액에 색이 변하는 건 언제? 진한 분홍색이 아니라 아주 옅은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 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부피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NaOH 용액을 표준화한 다음 여기서 결정된 부피를 가지고 실제 NaOH 용액의 농도를 다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부분은 산 HCl의 몰 농도와 부피고요. 그럼 1몰과 5ml가 되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염기 NaOH 농도의 M- 값을 계산하신 겁니다. 부피는 뷰렛에 들어간 양이 되겠죠. 자, 이 식을 통해서 NaOH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한번 다시 결정하시면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식초 속에 포함된 아세틱 애시드의 양을 분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첫 번째 실험에서 표준화된 NaOH
OH 용액을 다시 채우신 후에 이번엔 코니컬 비커의 질량을 먼저 빈 코니컬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세틱 애시드의 질량 퍼센트를 계산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빈 코니컬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 후 식초를 5ml 정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또다시 질량을 측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면 식초의 질량이 나오겠죠? 식초 5.0ml의 질량을 반드시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용액에 페노프탈린 지시약을 마찬가지로 2방울 정도 집어넣고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NaOH를 사용해서 적정을 하신 후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의 몰 농도를 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MV는 M-V-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염기, 여기가 산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M-라고 하는 아세틱, 식초 속에 포함된 아세틱 애시드의 몰 농도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 몰 농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초 속에 있는 아세틱 애시드의 질량 퍼센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세틱 애시드의 분자량은 60.05g/몰 사용하시면 되고요. 질량 퍼센트는 아세틱 애시드의 질량 나누기 식초의 질량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고 실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염기 적정 실험 이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화학 실험 2학기 7번째 실험 산염기 적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염기 적정을 위하여 적정 용액 1몰짜리 NaOH 용액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비커를 저울에 올려놓고 0점을 맞추시고 자, NaOH를 4g 정도 취해서 물에 녹이면 100ml 볼메트 플라스크에 넣어 물에 녹이면 1몰짜리 용액이 됩니다. 자, 실제 침량하는 질량은 나중 표준화 과정에 의해서 NaOH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남은 NaOH 용액을 값을 넣기 위해 다음 마찬가지로 물을 부어 표선 근처까지 먼저 넣습니다. 다음 표선까지 용액을 붓고 마그네틱 바를 집어넣은 후 교반기에 올려놓고 NaOH를 전부 녹입니다. 이 용액을 표준화시킵니다. 그 전에 먼저 교재에 나와 있듯이 뷰렛을 먼저 린스를 하실 땐 뷰렛을 린스를 하실 땐 먼저 테플론 콕이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깔때기를 설치하신 후 만드신 NaOH 용액을 대략 3에서 5mm 정도만 먼저 집어넣으시고 자, 뷰렛을 평형하게 누이면서 폐액통을 옆에 두시고 뷰렛을 앞으로 회전시키면서 용액이 뷰렛 안을 지나오게끔 만들면 뷰렛 안쪽에 모든 부분이 지금 만든 용액으로 씻겨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자, 그런 후 뷰렛 홀더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용액을 뷰렛에 뺐습니다.
자, 용액은 0점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적정하시기 전에 처음 부피를 읽고 적정 후에 부피를 읽으신 후 그 차이를 적정 용액의 부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뷰렛에 용액을 부은 후 먼저 빈 비커를 이용해 마찬가지로 테플론 콕과 아래 팁 부분을 린스를 하십니다. 자, 린스를 하신 후 한두 방울 떨어질 때까지 열어서 자, 잠그신 후 자, 요 과정은 뷰렛의 팁 부분의 용액을 채워야 우리가 처음 부분 읽은 부피에서 넣어준 저가된 용액 부피를 잴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코니컬 비커 두 군데에 이미 알려드린 피펫을 사용하여 이미 표준화된 HCl 용액을 5ml씩 취합니다. 자, 그런 후 지시약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2방울씩 각각의 용액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초기 부피의 뷰렛의 부피를 읽고 교반기를 교반시키며 적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빠르게 넣다 나중에 색이 많이 빨리 변하지 않을 땐 천천히 넣습니다. 여기까지 색이 변할 때까지 적정하여 나중 부피를 읽고 처음 부피를 빼서 적과된 부피의 양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2번 반복하여 평균을 내십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피펫을 준비하여 식초를 똑같이 5ml씩 취합니다. 자, 이땐 식초의 질량 퍼센트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빈 비커의 무게를 측정하십니다. 빈 비커의 무게를 마그네틱 바와 함께 측정하신 후 기록하신 다음 식초를 5ml 취하신 후 적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질량을 측정하십니다. 처음 부피를 빼면, 처음 질량을 빼면 식초의 질량이 나오겠죠? 반드시 지시약을 넣기 전에 질량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시약을 똑같이 2방울 넣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 부피를 읽으신 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을 하시면 됩니다.
색이 분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나중 부피를 읽은 후 처음 부피를 빼서 적화된 부피의 양을 측정하여 농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2번 과정 반복하여 평균을 내서 이론 시간에 알려드렸던 방법을 이용하여 식초의 질량 %를 계산하시면 됩니다.